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시지만 분기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콘텐츠 내 월급을 부탁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콘텐츠고,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쭤보기도 한데 참 여쭤보기가 애매하기도 해요.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은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사연 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주신 분의 사연이에요. 바로 중등교사 2년차 27살 힘을 내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델림. 시간이 날 때 종종 델림 유튜브를 보며 수업 준비를 하는 구독자입니다. 직장인이 되기 전에는 금융, 주식, 펀드 등 돈과 관련된 것은 적금밖에 모르던 현재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델림께 배워보고자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저와 비슷한 어린이집 2년차분, 유치원 영양교사 2년차분이 나오셨었는데 그분들에 비해 제가 너무 예쁘게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저랑 너무 비슷한 분들이 많아 채택될 확률이 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적으면서 한 번 더 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득하신 분이죠. 아래는 현재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가계부입니다. 아직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 투자하고 있는 것은 따로 없고 대부분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방과 후비가 있는 달에는 월 급여가 290 정도고 방과 후가 없으면 230, 추석 설 상여금 있는 달에는 120 정도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230에 120 정도 더 들어오면 한 350 정도 들어오시겠다. 그죠? 1년에 2번 정도만. 자, 그래서 성과급이 들어오는 달에는 350 정도 더 들어오고 야자 감독을 하면 1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따라서 연봉은 3,460 정도, 약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저는 내년쯤, 혹시 결혼하신 거 아니죠? 자, 내년쯤 같은 교사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면, 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결혼을 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또한 나중에 부부가 되어서 둘이 같이 돈을 모으고 현명하게 소비하고 싶기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저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정리해 주셨고,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도 적어 주셨고, 또 본인이 쓰고 계신 가계부도 쫙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는 카카오뱅크 생활비 계좌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주로 결제를 하시는 계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은행 직장인 노대통장, 이거 월급이 이제 들어오는데 국민은행에서 나가는 정기적인 돈 빼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체가 있겠죠.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카카오뱅크 통장으로 옮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 락스타 통장은 이제 남자친구분과 데이트를 할 때 쓰는 데이트 통장이라고 하셨어요. 자, 우선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 이대로 제가 살아도 될까요? 왜 그러세요? 잘하고 계세요. 아직 몰랐던 부분이나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목표를 아직 잘 설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또 제가 차차차차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급일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신용카드는 솔직히 월급만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월급의 10%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또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급여 통장에서 지출되는 것도 있고 생활비 통장에서 지출되는 것도 있는데, 새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적금, 공과금이 나가는 통장을 하나에 몰아넣는 것을 추천을 하셨었는데, 예전에 그 통장 쪼개기 영상을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 내 월급을 부탁해 다른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돈의 흐름을 보는 것 이외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통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적인 그런 느낌이 드셨던 것 같아요. 통장 쪼개기는 이게 어려우면 좀 이렇게 하세요라는 가이드지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받는 수입에서 내가 어디에 돈이 얼마만큼 나가고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나가고 있는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50인지 40인지 30인지 이걸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현금의 흐름을 보는 거고 통장 쪼개기를 하는 이유거든요. 굳이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전 가계부 쓰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게 얼마가 나간지 여러 개 항목이 섞여 있으면 귀찮아서 안 보게 되거든요. 공과금도 빠져나가고 핸드폰 비용, 여러 가지 렌탈 비용 이것저것 막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통장 쪼개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가계부를 쓰시던지 이렇게 이 흐름을 얼마가 나가는지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더 잘할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델님이라면 이 월급에 어떤 저축 투자 소비를 하실 것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무조건 아끼는 것도 좋고 뭐 본인에게 쓰는 것도 좋아요.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뭐 필요하다면 써야죠. 저 무조건 아끼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뭐 저도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를 산다거나 뭔가를 배운다거나,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즐겁지 않은데 이 돈을 모으는 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지속되면 안 돼요. 계속되면 안 되고 한 번 정도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선 고정적으로 지금 넣고 있는 게 신한은행 적금 100만 원, 국민은행 적금 30만 원, 주택청약 10만 원 이렇게 넣고 계세요. 그래서 총 140만 원 정도를 넣고 있는데 급여에서는 50% 정도 되죠. 반 정도 넣고 있습니다. 우선 청약 10만 원 넣는 건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분도 넣고 계시죠? 본인만 넣으시면 안 돼요. 남자친구분도 같이 넣으셔야 되고, 이 하나생명보험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 생보와 손보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생보는, 생명보험은 내가 죽으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무조건 돈이 나오는 거고, 손보는 내가 손해를 봤을 때, 내가 다치거나 병이나 이렇게 사고로 다쳤을 때 돈이 나오는 거예요. 손보는 내가 다치면 돈을 받지만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보는 저희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사는 동안 이제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만, 생명보험 같은 경우 내가 죽으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손보보다는 생보가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요. 생명보험에서도 뭐 여러 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항목 때문에 넣으신 거고 좀 보험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건강보험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뭐 보험에서 솔직히 특별히 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건강보험 항목들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돈이 너무 아깝다. 솔직히 뭐 적게는 6, 7만 원, 많게는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내가 넣는다고 그 돈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 만에 하나를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넣는 게 도움이 되고요.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최소한도로 넣어서 내가 그래도 뭐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비는 카카오뱅크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선 한 79만 8,509원,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 쓰고 계시고, 방과후비는 54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방과후비는 또 중간에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월급 사이 중간에 한번 들어오겠죠. 고정 지출은 카카오도 적금을 넣고 계시네요. 여기 생활비 통장별로 좀 분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카카오 적금은 10만 원 넣고 있고, 주유비 6만 원, 그리고 하이패스 5만 원 넣고 있고, 핸드폰 요금이 91,600원, 운전자 보험이 15,000원. 지금 핸드폰 바꿔가지고 6개월은 더 높은 요금제로 사용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꾸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핸드폰 요금은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알아봤는데, 이게 자급제 폰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요금 지원을 받아서 높은 요금제를 쓰는 것에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자급제 쓰는 폰을 사고 그냥 기계를 그대로 구매를 하고 요금제를 한 3만 원짜리를 쓰거든요. 조만간 알뜰 폰을 한번 가볼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은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고, 이게 뭐 33,000원만 해도 데이터 무제한에 굉장히 쓰기 좋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9만 원에서 33,000원이면 뭐 예를 들어 6만 원 정도로 줄인다고 또 1년이면 여러분 얼마예요? 72만 원이죠. 그걸로 기계 값의 반은 붙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가족 여행 통장 5만 원, 세이프 박스 20만 원 이렇게 비상금으로 넣어두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이프 통장 아시죠? 카카오뱅크에 있는 파킹 통장인데 그냥 입출금 통장처럼 넣어둬도 이자를 주는 통장이에요. 그래서 좀 여윳돈이나 비상금은 여기 넣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한 금액이 83만 6,909원입니다. 핸드폰을 구매한다거나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맛있는 것을 먹는 거나 여러 가지 등등등 써서 한 83만 원 정도 쓰셨다고 해요. 광고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평소 생활비가 3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미러다도 쇼핑도 좀 하고 좀 멀리 데이트도 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50만 원을 쓰지 않고 모은다면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모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적금은
지금 카카오뱅크에 넣고 계신 10만 원이랑 국민은행 적금 30만 원 그리고 신한은행 적금 100만 원인데 이게 다 이제 결혼과 관련된 비용을 위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신한은 결혼 준비를 위해서 100만 원씩 모으고 있는데 500만 원이니까 1년짜리면 이거는 1200만 원 정도 모으셨겠다. 그죠? 근데 이때의 시점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420만 원인데 이거는 만기가 좀 긴 것 같아요. 3년짜리로 하신 것 같은데 내년이 만기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부모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10만 원씩 이렇게 1년짜리 적금을 넣으셨어요. 현재 60만 원이 있어요. 또 신한은행에 예금이 있는데 1년 동안 1,300만 원 적금을 넣어서 뭐 목돈을 만들어가지고 예금을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만기 돌아온 돈은 예금으로 넣고 이제 적금을 새로 넣어가지고 또 이제 만기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청약은 계속 넣어서 아마 지금은 한 24회차 정도는 채우셨을 것 같아요. 많이 쓰신다고 하셨지만 적당히 잘 쓰고 계신 것 같고 생명보험에서 좀 이게 넣는 이유와 좀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웬만하면 다 저축을 넣고 계시고 하이패스나 주유비 정도는 출퇴근에 필요한 돈은 한 11만 원 정도 쓰고 계시고 핸드폰 요금 조금 과하니까 이 부분은 좀 금액 부분을 좀 줄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줄이셨으면 될 것 같고 가족여행 통장 5만 원 뭐 이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목돈을 모아서 나가는 거나 나중에 뭐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는 같은 거기 때문에 뭐 5만 원 정도가 충분하다 생각을 하시면 계속 넣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저축과 비상금 통장으로 넣으셔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이 지금 포커스가 맞춰진 내 월급을 부탁해였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좀 여기에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방향은 지금 당장 단순하게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돈을 모아놔야지 이게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남자친구와 집을 이제 신혼집을 얻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 집을 얼마의 집을 어떤 방식으로 얻을 것인가 위치가 좀 좋은 곳 아니면 위치가 조금 불편해도 저렴한 곳 그리고 집을 살 건지 전세를 구할 건지부터 우선 체크를 하시고 위치는 어디로 할 건지 집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에 따라서 대출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계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얼마를 모아두고 이제 본인이 얼마를 모아두고 또 혹시 또 양쪽 집에서 또 도움을 좀 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움을 줄 수가 없다면 또 대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남자친구와 함께 부동산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도 보고 뭐 집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뭐 요즘 또 집을 보는데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집 위치를 한번 이렇게 다니면서 한번 보고 우리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짜면 우리가 얼마를 모아야 되고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현실적으로 계산에 나올 거예요. 당장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남자친구분과 같이 이렇게 쫙 펴놓고 얼마를 모았고 얼마가 있고 우리의 예산은 어떻게 짜고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더 모아야 되고 대출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말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다 보니까 좀 공무원 대출이라든지 교직원 전용 대출이라든지 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혜택적인 부분, 이자가 낮은 것, 그리고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체크를 하셔서 좀 어떤 게 나에게 가장 유리하고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남자친구와 함께 그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같은 경우에도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청약도 그냥 받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뭐 계약금도 계속 6개월마다 계속 납부를 해야 되고 또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청약을 넣을 때도 좀 전략적으로 넣어야 돼요. 이게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청약 같은 경우에는 순위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정말 추첨제 우리가 말하는 뽑기 있죠. 뽑기 방식으로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여기 너무 좋아서 나 넣어야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군데에 이제 분양 정보를 보고 이제 전략적으로 청약을 무조건 다 넣어본다든지 남자친구와 본인이 이렇게 넣어본다든지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서로 이제 아끼고 알뜰살뜰 모으고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제 힘을 내자님도 남자친구분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 사용 금액 뭐 80만 원은 조금 많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성인 직장인이 이 정도는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면 저축 금액이 더 늘어나니까 나중에 미래에 나에게 조금 더 뿌듯함을 남겨줄 수 있겠죠. 이제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그림과 이제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을 남자친구분과 같이 한번 짜나가 보시면 더 훌륭한 내 월급을 부탁해 재무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내 월급을 부탁해는 중등교사 2년차 선생님의 내 월급을 부탁해 사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공감도 되고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댓글로 아주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모두 다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